제 유튜브 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유튜브 방이 구독자가 한 5만 3천 명 정도 돼요. 많아. 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연령대로 보니까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제 이 유튜브를 보면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시청자층을 보면 어, 13살부터 17살까지는 0.1%고요. 18세부터 24세까지는 0.3%, 25세에서 35세까지는 2.2%, 44살까지는 3.7%, 54살까지는 8%예요. 합쳐서 10%밖에 안 돼. 55세에서 60세 4살,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저보다가 5살 위로 5살 밑으로 이 나이가 22%. 그리고 와, 65세 이상이 62%네. 대부분 참참님을 비롯해서 다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정치 얘기가, 막걸리님, 정치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은 반말로 하면 조금 신뢰가 떨어지니까 항상 이 방에서는 존칭을 써야만 그래도 예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5세에서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참참님이나 저나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니까 꼭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걸리님은 퇴장하시면 퇴장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댓말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을 봐야 되는데, 보통 다른 유튜브들은 남자 비율이 상당히 많고 막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와, 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이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문수 대통령하고 뭐 표한 것 같아. 남자가 51%. 야, 여성 구독자분들이 49%나 되네. 와, 제 방에 여성 구독자분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89%, 그러니까 10%만 외국, 미국이 2.4%, 그 다음에 저 우즈베키스탄,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이러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나오던데, 국가도 나오고. 와, 이거 이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그 직영 판사가 하는데 이제 피고인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곽종군이가 증인으로 왔는데, 저는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저는 진심으로 남주 형님의 삶을 좋아해요. 정치만 빼고. 정치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 참 좀 뭐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대부분 민초들, 서민들은 평소에는 말도 없고, 평소에는 새님처럼 아주 성인 군자처럼 그냥 막 있다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주정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태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그 세 종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표현하는 언어는 뭐예요? 대부분이 정치 얘기를 합니다. 다 술만 먹으면 다 자기 생각이 맞대. 그러면 좋다. 술 먹지 말고 맨정신에 정치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왜?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거지. 하지만 지금 참참님 얘기처럼 소신껏 난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은 이거 하는 게 좋다. 예? 근데 지금 청문회 말고 국정감사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최민희가 딸을 자기가 방통위원장 하면서 딸을 결혼식을 국회에서 하는 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요? 예? 그래요?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속담도 있는데 왜 그런 거에 물려가지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알지도 못해.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거를 혹시 내가 방통위원장 하는데 국회에서 결혼식을 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부조를 또 더 많이 하려고 100만 원 하는 거 200만 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 내가 자제해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청렴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그걸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아니 내 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네. 왜 당신은 아직도 윤석열 떨거지야? 왜 내 편 안 들어? 그러면서 쫓아내는 그 표현을 보고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잖아요. 내 편이니까 괜찮다? 어떤 유튜버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욕은 형수한테 욕한 게 아니고 자기 형이 엄마한테 욕한 거래. 아니 지금 말이 합한 거야. 형님이 엄마한테 한 욕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정말 여자한테는 할 수 없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왜? 대부분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에? 그거를 형이 얘기했다고 한 거예요? 아니더라고. 형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게 머리에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에이 그거는 연필로 다 지워? 그리고 없었던 걸로 해? 아니 그러면 감옥에서 살인한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제 다음부터 각서 하나 쓰면 되지. 아유 다음부터는요. 아니 사람 한 명 죽였으니까 이제 안 죽일게요.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쟤 다 받았잖아. 과태료 내고 벌금 다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거는 행정적인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이지 그 과오의 행적은 살아있는 거 하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중학교를 안 나온 것이 팩트잖아요. 안 나온 것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요.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고 음주운전한 건 음주운전 한 거예요. 에? 지쿤도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너가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뭐 지쿤도님이 지금 여기 60 넘은 분이 80%인데 어디다 대고 너라고 얘기하셔. 본인 나이 딱 까고 야 내가 너한테 욕을 할 수 있겠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다. 뭐 60년생이다. 그러면서 표현하면 아우 형님 그러지. 어디 그냥 첫 마디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 복실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실님, 복실님,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사촌 누님 형 아니에요? 사촌 누님 아니에요? 복실이 누님? 제주도에 우리 사촌 누나가 사시는데, 제주도에. 한 40년 못 봤죠? 40년. 제가 10대 때 보고, 근데 얼마 전에 카톡을 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누님 어디 사시는데 그랬더니 제주도에 뭐 무슨 골프장에 그 식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그래서 한번 오면 그 골프장에 오면 자기가 밥은 공짜로 다 준다고. 예,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언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정년퇴직하면 가야 되겠어. 복실님, 58년 개띠시구나. 우리 복실님은 저를 오프라인으로 아는 사람. 저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아는 사람들하고는 낮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얘기 안 하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저를 봤어도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오프라인에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저한테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우 저 또라이 같은 게 밤에 나가서 잠이나 자지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뭐 해요? 술 퍼먹었겠지. 저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자리 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술이 채가지고 뭐 잘 보이려고 술 한 잔 따라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다 가식이고 다 거짓입니다. 예, 다 거짓이요. 사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제가 언제 입사를 했냐면 2010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201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정규직이 되려면 이제 뭐 20대가 돼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정규직이 되려면 근속 기간이 3년 있어야 돼. 3년. 3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0살이 넘으면 안 돼야 돼요. 정규직이 되려면. 근데 저는 45살에 왔어요. 근데 3년도 안 됐어. 근데 1년 만에 제가 이제 정규직이 됐는데 45살에 1년 만에 정규직이 됐는데 되게 된 이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제가 굉장히 회사를 위한 공적으로 업무를 참 잘해서 남들보다 특이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게 그게 이제 우리 회사에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대재해 발생하면 직보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박재백님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어, 이재명 대통령 직보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회사는. 근데 제가 1년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고 안 나려면 사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시설 관리를 생각해요. 안전시설을 다 잘 만들어 놓으면 난간대 만들어 놓고 개구부 뚜껑 딱 덮어 놓고 완벽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다친다, 안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맨발 벗고 다닐 수 있게 만들면 사고 안 납니다.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올 때 맨발로 양말 신고 들어오잖아요. 집 안에서 사망사고 안 납니다. 무조건 사망사고 집 안에서 안 나요. 근데 일하는 곳은 맨발 벗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안전화까지 신고 있어요. 뭐 물건 떨어지면 발등 찍힐까봐. 그래서 건설 현장은 그만큼 사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설 관리 별로 안 중요해요. 시설 개구부가 있는데 가다가 개구부가 있으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안 죽어. 그래서 사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근로자 통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정규직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규직 때 하려면 이제 시험 봐야 돼. 시험 면접도 있고. 그래서 우연하게 후보가 돼서 면접을 보고 정직이 됐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설명을 드리면
면담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 보면 어느 회사든지 임원이 합니다. 임원. 네. 임원들이 면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20년 전에 그런 데 있어 봤기 때문에 면접관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 회사에 면접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분이랑 같이 등산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등산. 등산. 잠깐만요. 인생 천화님, 윤통 응원합니다. 나는 자유시장을 좋아합니다. 부자 기업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굿. 맞아요. 기업하기 좋은 회사가 돼야 근로자들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들한테 돈 다 주고 나면 그 회사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죠. 좋아요. 이제 40분 됐는데 구독자가 13분. 네, 13분. 고맙습니다. 우리 복실이님, 달성서씨예요? 달성서씨. 이 아, 달성서씨는 저는 모릅니다. 2030 애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천화님, 2030. 요즘 애 많이 낳는다고 또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루아침에 애가 많이 낳는지 안 낳는지 방송에서 많이 낳습니다. 그럼 많이 낳은 거고, 애 안 낳습니다. 그럼 안 낳는 거고, 그게 언론의 편향된 그런 방송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좋대. 방송에서 좋다 그러잖아. 근데 판단력이 필요한 거야. 판단력. 지금 잘 사냐? 그래. 내 주변에도 다 잘 살고 하더라. 그러면 괜찮은데, 방송에서 좋다고 그러고 방송에서 이상 없다고 그걸 믿는 거는 조금 편향된 생각이란 얘기지. 그러면서 어느 방송은 좋고 어느 방송은 나쁘다 그런 표현하면서 MBC가 좋으니까 MBC만 봐. MBC는 제대로 말을 정확하게 해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진숙이가 MBC의 출신이에요. MBC 출신 이진숙 아나운서 기자 하면서 방통위원장까지 갔던 분이잖아요. 우리 보배천사님, 필명도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보배천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천화님은 제가 처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현이님도 몇 번 오셨고, 자전거님 처음. 자전거님은 처음 댓글 다시는 것 같아. 폭스뉴스에 한국 대북송금 범죄자 얘기 나오던데. 그래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대북송금 한 거는 사심죄를 해서라도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게 이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억울한,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억울하게 지금 7년 8개월인데, 근데 그분이, 이화영이라는 분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소설을 또 쓰는 거예요. 소설.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다 가야 되는데, 너 좀만 기다려. 근데 안 풀어줘. 야, 너 기다려. 사심제 만들어서 빨리 너 대북송금권 무죄 줄게. 근데 이게 안 돼. 1년 지나도 안 돼. 그러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7년, 8년을 꼬박 살아야 되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술 번복을 한 것을 다시 진술 번복합니다. 내가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공익 제보할 테니 저는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탄핵 들어가요. 탄핵. 그러면 바로 탄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실직고 하면 탄핵 돼야 되잖아요. 아니라 그랬으니까 탄핵 딱 들어가는 순간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풀어주는 거예요. 이화영이 풀어줘야지 공익제보 했으니까. 그런 방법.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화영이라는 사람도 사면 얘기도 했잖아요. 그분도 난 사면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사면이 중요하지 않고 대북 송금을 안 했는데 연루도 되지 않았는데 원인이 알고 싶다. 난 빨리 나가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박명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명자님 반갑습니다. 김성중님 옳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아침 조회가 중요하더라고요. 잠깐의 조회 시간이 하루 안전에 신경 쓰게 하더라고요. 김성중님은 안전을 하시는 분 같아.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요. 안전관리자를 1992년도 3월 1일부터 했어요. 1992년 3월 1일부터 안전관리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결과를 쭉 살아와 보니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한들 정신무장이 돼 있으면 사람만 관리하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삼성물산에서 뭐 대기업이라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무장이. 위험한 장소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가면 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저 백두산에 호랑이가 득실거리는데 거기 호랑이한테 안 물려 죽이려면 어떻게 해? 백두산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호랑이 있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요. 안 가면 돼. 위험한 곳을. 근데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 앞에 철조망 쳐놔요? 철조망 찢고 나서 물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안 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은 가지 마세요. 위험하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그리고 감시인 있고 그리고 긴장하고 일할 수 있게끔 5분 10분 스피치 안전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긴장도 하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나요? 다들 내가 거기 가서 그거 감시 활동해? 안전시설만 잘 해놓으면 되지. 그 안전시설 넘어가서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참참님 수고하셔요. 전 사주나 번호 갈래요. 행님 정치 의견은 싫어요. 아니 정치 의견 싫으면 할 수 없지 따지고 싸우자면 하겠는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저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50%, 49%나 되는데 제가 정치 얘기 안 하고 이재명 좋다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좋아하는 분이 여성분이 49%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60 전후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제 마음이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일이니까 그 언저리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배웠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맞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했나? 여러분들은 감사원장 탄핵한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 탄핵을 했는데 표결로 탄핵한 것만 알았지 뭘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검사들 탄핵을 했다는데 뭔 이유 때문에 탄핵을 시켰는지 모르고 한덕수 총리는 왜 탄핵을 했는지 모르고 왜 탄핵을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탄핵을 했어요? 근데 탄핵이 된 이유는 쪽수가 많아서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은 다 퇴장하고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툭닥거려서 표몰이한 것은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다수결의 원칙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소추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빠져나왔으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됐을 텐데, 야, 거기는 국민의힘이 합심을 했네. 이준석이도 합심을 했네. 에? 그러니까 정말 탄핵은 정당한 거야. 탄핵 소추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을 벗어났죠. 근데 이제 다 탄핵을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국민의힘을 이제 내란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체를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해체. 그래도 끝까지 그 표몰이 했던 안철수랑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몰라. 에? 분명히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들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2023년도, 2028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죠. 절대 뽑아주면 안 돼. 맞잖아요, 그죠? 복실님 고맙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회초리 때린다고 부모님을 구속을 시키고 신고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희아님, 이 찍들이 찍은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깜빵 까냐? 범죄자들 미리 알고 감옥 가라고 찍어주냐? YS 뽑아주지 말라니 선동하지 마세요. 누굴 뽑아주지 마요. 선동을 해요. 복실이 삼촌 선 넘으시면 쌍욕 나. 맞아. 관세 뉴스에는 3천억 달러 달래요. 그 트럼프는 6천억 달러 넘는다고 하던데. 이 방은 그 60대 이후로 가는 방이니까 좀 이렇게 존댓말을 좀 써야 돼요. 그죠? 반말은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감정 이 유튜브 하면서 라이브 하는데 뭐 야 너 씨 왜 이렇게 말을 엄하게 한번 붙어 그러면서 뭐 서로 그런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이재명 대통령을 험담하고 욕한다면 반대로 좋은 얘기를 써주면 좋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하고 뭐 핵 잠수함을 연료를 박는 거를 영국도 못한 것을 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 막 영어도 잘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경주에는 김혜경 여사님은 안 가셨나 봐. 안 보여. 부부 동반은 안 하니까 안 갔으니까 다 안 갔나 보죠. 근데 뭐 또 다른 사람은 갔나요? YS님 도찐개찐이라면 일이라도 잘해야지. 여러분들은 YS님은 일을 잘하는 걸 생각하는데 참 잘못 뭐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잘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게 된 배경이 법무부 장관이 몰랐대. 저는 몰랐는데요. 그 다음에 윤호중이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니 이진숙 체포하는 거 알았어요. 전 몰랐습니다. 아니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누구한테 보고해? 아니 대통령한테 아무도 모르게 직보해갖고 지금은 뭐예요? 현직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일당 100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당 100. 근데 그거를 희아님은 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가 봐. YS님은. 근데 사실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직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 체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백경정 있잖아요. 백경정. 다이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게 맞죠. 왜? 야당 당수니까 야 일로 와. 너 뭐뭐뭐 해. 너 뭐뭐뭐 해. 그게 이제 직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뭐예요? 차단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옛날처럼 이 지시하고 하는 관계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이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다. 예?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그 사람이 뭐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똑똑하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윤호중이도 똑똑한 사람이고. 예? 윤호중이가 가평 사람이 가평. 우파 방송에 짭강동원이 아유 반갑습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짭강동원님 제가 적어놓고 짭강동원님 한번 들어가 봐야지. 짭강동원. 오케이. 제가 한번 라이브 끝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조함섬이 핵이 있는 게 아니고 핵 연료로 더 빠르고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겁니다. 히아에치님 핵 잠수함 핵이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군바리들 다 모여봐. 내가 트럼프한테 한 방 날려야 되겠는데 뭘 펀치를 날리면 좋냐? 얘네가 잘 안 해주는 건 뭐야? 미국한테 한번 내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게 뭐야? 핵 잠수함, 핵 연료 넣는 거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한미 공조고 우리가 핵을 무장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 알았어. 면상에다 대고 그거 해주세요. 그래 해. 뭐 한미 공조 한다는데 해. 근데 그게 뭐 당장 연료 넣는 게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그런 기술을 구축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대. 10년이 넘게 걸린대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스텔스기를 100대를 지금 즉시 구입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핵 뭐 연료를 넣는 게 뭐 바로 되는 것처럼 왜? 한 방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 핵연료 관련된 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야 한번 날릴 거 좀 갖고 와봐. 날릴 거 내가 미국 가서 쪽팔리게 응? 그 선글라스 낀 여자 밑에 가서 내 쪽팔렸는데 트럼프 한번 응? 한번 날릴 거 뭐 있어? 야 핵 잠수함 하나 달라 그럴까 내가?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공조를 제가 강화하는 근거를 보이겠습니다. 핵 잠수함 하나 주시오. 어우 진짜 이 사람들이 한미 강화 확실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민노총에서 또 난리 쳤잖아. 민노총에서 난리 치잖아요 지금. 예? 민노총에서 난리를 쳐요 지금. 아, 직거리면 나라 볼까나님은 여기도 무식 방송이네. 무식하죠. 당연히 무식하지. 나라 볼까나님은 즉시 퇴출을 하겠습니다. 나라 볼까나님 몰라라. 제가 퇴출하겠습니다. 나라 볼걸님은 완전히 퇴출을 완전히 그냥 우리 내 방에서 얘기 못하게. 아니 뭐 누가 보면 나라볼일님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왜? 아니 자기 사고방식 갖고 남의 방에 와가지고 그냥 근질근질하게 하지 말고 얘기 들어보고 당신 이런 거는 팩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할 수 있는데 어우 짭강동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저도 한번 구독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록 상대방이든 뭐 그래도 존칭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퇴출시켰어요. 퇴출. 나라볼까나님은 이제 퇴출시켰습니다. 퇴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왔는데 좀 그 핵심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뭐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과 밑에 있던 이제 각 사단장급 있잖아요. 별 3개, 4개 다른 사람들 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정보사령관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참고인 조사, 증인 조사가 다 뭘로 하냐면
저 밑에 뭐 대위, 그 다음에 뭐 중령, 이런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 내용이 이걸 다 대통령이 시킨 걸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얘기할 사람이요? 그럴 군번도 아니고. 군대는 엄연한 명령 체계인데, 그래서 곽종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시에 따른 거지. 대통령과의 관계는 곽종군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곽종군이가 국회에 150명이 넘으면 안 돼야 되는 거, 그거 다 곽종군이 머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도끼를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 뭐 까부시라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령도 북한에서 오물이 저렇게 날라오는데 오물 속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고 생화학전, 김어준이가 생화학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최후에는 생화학전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어서 서울 영등포나 여의도, 남대문, 용산 이쪽으로 가서 민가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100명만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되고, 맞고 죽고 나면 뭐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백날 있으면 뭐야?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듯이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물풍선이 참 문제가 클 수도 있었구나. 그걸 저는 오늘 알았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오물이야. 근데 저는 그 12월 초 11월 말에 저 일산 우위로 오물이 10개가 한 1시간도 넘게 보여요. 안 움직여요. 하늘에 이렇게 쫙 쳐다보면 꼭 달같이 떠 있어. 달. 하얀 게. 그게 이제 위도를 딱 맞춰 놓아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물이라는 표현으로 썼잖아요. 오물. 오물 뭐 종이 쪼가리 찢은 것 갖고 넣었겠지.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물풍선 하는데 무슨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계엄령 선포해야지. 계엄령 선포해야죠. 희아님, 대통령 지시하는데 박정군이 전화기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부하들이 다 들었어요. 아니, 희아 애치님은 곽종군하고 같이 근무하셨네. 미안합니다. 제가 곽종군 밑에 별 하나씩 하나 달고 있었나요? 희아 애치님은 별 하나라면 제가 200%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방송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당근이가 또 왔네. 이 당근 또 당근 퇴출. 당근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놓고 이렇게 당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당근인데 왜 그래 당근. 보고 듣고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보고, 제 얼굴을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댓글 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처럼 눈으로 보고 글로 쓰는 건 하는데 입으로 말하고 듣는 거 못한다는 영어. 현이님, 탐사방송 스트레이트 316회 보세요. 중국인 무비자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확정 발표했다. 정말. 그러면 확정 발표해서 지금 들어오면 뭐 어떻다고요?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아 애치님은 그 부하들도 그렇게 진술한 거를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고 대답을 해요. 무슨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게
방송에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군 관계로 있었던 것을 직접 들은 건지 그걸 얘기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방송국에서 얘기한 그걸 보고 하는 건지 쫄병들이 진술서 보고 그렇게 진술한 것을 뉴스에서 들은 건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곽종군이가 하는 것을 1시간 넘게 그걸 다 보고 들었어요. 예? 오물 내려오는 것도 다 들었고요. 그렇죠. 히아에치님은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지만 저는 그 본인이 입에서 나온 걸 들었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차이가 그거요. 예? 방송에서 봤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특히 뭐 MBC에서 하면 저렇구나. 예? 저는 곽종군이가 한 거 오물풍선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그 증인으로 나와서 오물풍선에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근데 본인이 평소에도 훈련을 하는 게 북한에서 어떤 징조가 있으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 근데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딱 선포하니까 자동적으로 그 다 침투를 하고 뭐 선관위도 들어가고 국회 들어가고 국회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네. 진술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뭐 여러 명이 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은. 박종근이 아니라 이제 곽종근인데 저는 이제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유튜브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전 곽종근이라는 사람 뭐 그렇게 신뢰가 안 갔는데 오늘 그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계엄령은 대통령이 이때도 할 수 있었고 저때도 할 수 있었고 평시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야 이때도 계엄령을 했었구나. 그걸 지금 얘기한 거를 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내가 북한에서 오물이 넘어오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에 그 마음 그 표현 속에는 그래. 아니 희한누님은 헌법 공부하고 나한테 지금 하면 내가 뭐 학자가 되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희아 애치님한테 뭐 설명을 100번 1000번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헌법 공부해서 알려주면 돼요. 왜 문형배인가요? 문형배 요즘 많이 강연 나오더라고요. 문형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탄핵한 거 아니다. 당신들이 공론화를 했으면 정확하게 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전쟁 났어요. 국가 마비였어요. 전쟁. 히아에치님은 조금 생각이 틀리구나 나하고. 히아에치님은 생각이 저하고 좀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전쟁이 났다고 하는 순간 이미 진 거잖아요. 이미 전쟁이 6.25 겪어봤죠. 그 새벽 5시에 대한민국은 그날 마침 또 일요일이라 대부분 다 휴가를 보냈다네. 예? 아니 이게 위헌이라 탄핵된 거 좋아요. 아니 난 뭐 그걸 뭐라고 얘기 안 해. 계엄령이 위헌위에서 탄핵된 건 맞는데 그게 내란은 아니잖아. 예? 내란은 아니잖아요. 근데 현희님도 그렇고 전쟁시나 정변시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가 비상사태나 또 국정 운영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무정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희아애치님 들어봤어요?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하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예 이참에 무정부를 만들다 그랬어요. 무정부. 네?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난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내란범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끝까지 다 몰아내려고 하는 그 표현들을 민주당에서 서슴없이 한 건 여러분, 시아 애치님은 그걸 봤나 모르겠어요. 정부의 11명 정족수 국무회의 하는데 11명이 안 되게끔 뭐 부총리도 탄핵, 경제부총리가 예? 경제부총리가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결국에는 모두 다 탄핵해서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겠다라고 국회에서 떠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맞아 무력화시켜 정부를, 그 사람들이 내란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내란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감옥에 넣고도 모자라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하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 우리 편 빨리 집어넣어라. 야, 너네 여야 합의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여야 합의가 뭐예요? 야, 정말.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최고의 명당에서 남주입니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이 또 최 회장님 이렇게 크게 오니까 멋쟁이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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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하면 헌법재판소장 3명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합의가 뭐예요? 여야가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해오라 그랬는데 합의를 못한 거 아니에요? 합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늘 나왔잖아. 김현지를 여야 합의하면 내가 나오겠다고 아주 똑같이 따라하네. 똑같이. 예? 김현지가 뭐라 했어요? 여야 합의하면 나오겠다는데 여야 합의 못했잖아요. 합의 못해놓고 그때도 최상목이가 그랬잖아요. 여야 합의하면, 그때 내가 선임한다 그랬잖아요. 임명한다고. 근데 합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했잖아. 지금도 김현지도 합의 못해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내 편과 네 편의 생각이 틀린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김현지 지금 안 나온 거는 합의가 못해서 안 나오는 건 맞잖아요. 합의했는데도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체포하지 막. 근데 김현지가 누군지를 모를 수 없지.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래서 한덕수도 탄핵하고 모두 다 탄핵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탄핵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몰라. 우리는 왜 탄핵했는지도 몰라. 한덕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라. 쪽수로. 그랬더니 안 해. 너네 합의가 되면 하겠다. 근데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또 최상목이는 또 2명은 하고 1명은 안 했잖아요. 그죠? 마씨인가 뭐 그 사람은 안 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 헌법재판소에 지금 갔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가 있어요. 지금은. 희야 애치님, 줄리가 김건희라며. 줄리가 김건희라는데 김건희가 술 따르고 비키니 입고 살 따르고 춤추고 템포리라는 사진이 있어야, 그 사진이 있어야 템프로라고 알지. 술집 잡부래는 없잖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꼬래고 술주정뱅이래. 근데 술주정뱅이 하는 모습이 있으면 돼. 여러분들은 술 안 마셔요? 여러분들 술 먹고 술주정 안 해? 술 먹고 20대 30대 생각해봐요. 남한테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쪽팔린 거 있지 않을까? 다? 안방에다가 오줌 싸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대통령 목도 국회 합의하라 하시지 무식하게. 희아님은 안 마시는구나. 담배는 꼴초인가 그러면? 담배는. 오늘 또 1시간 반, 또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나요? 9시 58분 10시네. 희아님, 대통령이 술 취해서 어땠어요? 대통령이 술 취하고 안 취하고를 떠나서 술은 기호식품, 기호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술 안 먹는 사람도 아니고 술 먹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술주정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술을 먹으면 소상공인을 살려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먹으면 술주정뱅이라 술 먹는 거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희님 반갑습니다. 야구 시청한 후 방송 듣습니다. 김배현님 반갑습니다. 한덕수 중국인 무비자 시행 어떻게 생각해요? 뭐 무비자 시행 뭐 그때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지창욱님은 코스피 400도 얘기했고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권한대행이 합의하라 할 수 있는 건지 무식하네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권한대행이 합의하라 하는 것은 있는지 무식하네요. 글쎄,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올라왔어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한테 문서로 통보하고 임명하는 거라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이 많은 거예요. 예? 네.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만 우선 통일을 하자. 근데 김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밑에 가서 우리 자주적으로 통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김구도 총살당했잖아요. 그죠? 총살당했어요.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만 만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됐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그럼 당신은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든 것을 좋아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네? 우리 저기 어느 분이요. 희야애치님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당신 대한민국이 뭐가 좋은데? 저는요. 경기도 북부지방에 사는데 가평이라는 곳에 사는데 어렸을 때 1960년대에 화전민이라고 있어요. 화전민. 산에서 그냥 산에서 갈대 잘라 그다음에 나무 엮어서 수수깡으로 칡으로 엮어서 흙으로 발라가지고 구들장 놓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그 재료 갖고 집을 져요. 진짜 라오스의 시골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화전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옛날엔 실향민이라고도 하고 뭐 화전민이라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6.25 전쟁 나기 전에 48년도부터 50년 6월 25일 전에 밤에 가족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무로 몰래 넘어와서 살았대요. 왜?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줬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개인한테 분할을 해줬잖아요. 개인한테 분할해서 분할해준다니까 머슴들이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 분할 안 해줄 거예요. 해주지 마세요. 야 그냥 분할 받아. 그리고 돈 될 때까지 갚어. 그럼 결국에 땅은 네 땅이 되잖아.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북한은 반대로 야 나 필요 없어.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여러분들은 평등하게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뭐 똑같고 적게 일해도 똑같은데 처음에는 시작을 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좀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본 시장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열심히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88 올림픽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또 삼성 같은 데서는 이제 반도체도 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정주영이가 포니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부를 누린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많이 주고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했어 봐. 국가에서 그냥 공무원처럼 전 기업차를 다 만들었어 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예?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시화공단, 안산공단, 반월공단, 처음에 반월공단 만들었죠. 반월공단. 그 다음에 시화공단,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뭐 했어요? 농공단지 만들었잖아요. 농공단지. 전두환 때는. 예? 그리고 김대중 때는 뭐 했어요? 김대중 때는 돈 놓고 돈 먹기 할부제도, 카드 깡하는 제도. 여러분들 할부 제도가 김대중 때 나왔어요. 그리고 김대중 때 뭐가 나왔어요? 벤처 사업, 회사도 아닌 벤처 회사 만들어 가지고 주식 상장 시켜 갖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김대중 때 나왔어. 김대중 때. 예? 현이님, 부정투표가 가능한가요? 아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부정투표 제 소설 한번 써볼까요? 부정투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기표를 하는데, 표결을 하는데 두 가지 하잖아요. 몇 명이 참여했냐? 250명이 투표를 했다. 250명이 투표를 하고 250명이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회의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정족수 250명 투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250명. 오케이. 여기서 찬성 200표. 오케이. 반대 그럼 50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250명. 투표 결과는 찬성 200, 반대 52표. 이게 표가 잘못된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근데 에이, 어차피 200표에서 180표가 그냥 이겼으면 이긴 거니까 그냥 넘어가.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에? 아니, 표가 한 표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지. 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저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자투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전자투표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마스터가 누군가는 있단 말이에요. 마스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전산 중앙 서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에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면, 야, 이거 한번 어떻게 좀 조작 좀 한번 해봐. 아유, 안 됩니다. 조작하면요 걸립니다. 아유, 어떻게 해봐. 아유,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저는 구속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조작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 투표에 제 거만 씁니까? 안 하잖아.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서울의 중고자동차 시장에 형성된 장안시장이라고 있어요. 장안시장. 장안동에, 서울 저 성동구인가요? 장안동.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몇 킬로를 탔는지 이 차의 이력이 나옵니다. 5년을 탔는데 10만 킬로가 딱 찍혀 있어. 네? 5년 탔는데 10만 킬로 탄 게 딱 표시가 나는데, 야, 요거를 5만 킬로로 딱 바꿔놨으면 좋겠어. 그 매다기를 5만으로 꺾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 된 차를, 10만 탄 차를 매다기를 5만으로 꺾어서 이 차 5만 킬로 탄 차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아. 10만 킬로 뛰었으면 1,00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5만으로 매달을 꺾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아. 그러면 불법이야, 합법이야? 불법이잖아요. 근데 불법이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장안동에 가서 돈만 주면 10만 킬로 딴 거를 5만으로 바꿔줘요. 근데 걸리면 구속된다, 이거. 걸리면. 그래서 제가 중고시장에 가서 차가 아주 헐렁한데 키로수는 3만 밖에 안 뛰었어.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 딜러한테 이거 매달 꺾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첫 마디가, 이 양반아, 당신은 소감만 살았어? 매달 꺾으면 구속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다 꺾을 수는 있지만 구속돼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거 조작은 할 수 있지만 걸리면 감옥에 가니까 나는 안 하겠다. 아니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뺏어 오려고 그랬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있는 누군가가 야 다 바꿔. 그리고 업체도 바꿔. 선관위의 그 서버를 바꿔야지. 그래서 저는 대전에 있는 국가 기물 사고 난 것도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이님, 노태우 6.29 선언할 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 탈북자 국회의원 믿을 수 있나요? 히아예치님. 저기 누구죠?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 명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이승만, 박정희 얘기합니다. 현이님, 그렇게 목숨 걸고 직선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의 군부 노태우를 찍는다. 저는 그때 6.29 때 군대 있을 때 김영삼 찍으려고 그랬어요. 군대에서. 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이제 오픈 투표를 했어요. 중대장 보는 데서 평테이블 해놓고 1, 2, 3번 찍는 그 보여요. 2번 찍으려고 했는데 야야야야 1번 찍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중대장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솔잎은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 겁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찍으려고 했는데 중대장이 야 그래도 군인이니까 1번 찍어. 그래서 군인은 아마 그때 다 1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는 거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김배현님 고맙습니다. 현희님 저도 명동성남 정거농성에서 국민운동본부 질서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훌륭하시네. 폭주 1번이 전두환? 그렇죠. 1번이 전두환이에요. 아니 전두환 투표는 안 했어요. 전두환은 투표 안 했어요. 전두환은 투표 안 했습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보면 물려주고 5년 단임제를 87년도에 했잖아요. 6.29 선언했잖아요. 그때 제가 계엄군으로 87년도에 계엄군으로 출동할 뻔했어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곰의 집에 있었어요. 곰집. 여러분들 곰집 하면 모르죠?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뭐 추전선 같이 돼 있었어요. 팔각 스카이웨이를 차가 가다가 빵꾸나 서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탁 나타나고 그 정도로 그때는 그 보안이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개방이 됐지만 북악 스카이웨이 정릉 쪽으로 넘어가면 아리랑 고개 옆에 곰집이라고 있었어요. 곰의 집. 실제로 이름은 곰의 집인데 아주 고가의 상류층만 가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더라고. 그 곰의 집 옆에 이제 진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칸포 진지. 예. 그때 거기 있었는데 6.29 선언하기 전에 엄청 그 대학생들이 그 데모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김영삼이랑 김대중이랑 가택연금 시키고 막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태우가 곰의 집 아세요? 와 곰의 집 아시는구나.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김배현님은 곰의 집을 아시는구나. 아리랑 고개. 근데 지금 보통 일반인들은 미아리 고개는 알아도 아리랑 고개는 잘 몰라. 그죠? 그리고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를 탁 정릉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릉 헬기장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 이제 군 시찰하는데 가는 정릉 헬기장이 있고 북악 스카이에 올라가면 북악 터널 바로 정상 위에 보토현 헬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군 출신 대통령이니까 노태우가 맨날 거기서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 전 그 옆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곰의 집을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면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 옆에 비원이라는 곳 아나 모르겠네. 비원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지키는 부대는 이제 그 55 경비대.
아우, 고매직까지 왕복구부 하셨구나. 와. 그러니까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 이제 근무를 한 사람은 많이 알죠. 음.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33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요? 저 구파발 쪽에 가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교육대가 있어요. 저 외곽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여요. 그쪽에 살짝. 예. 101 경비단에 계셨구나. 101 경비단에서 이제 55 경비단은 착출이 되잖아요. 저도 55 경비단 착출이 될 뻔했는데 이제 포병도 있어요. 발칸도. 그래서 55 경비대 거기 이제 착출되면 제가 그때 당시 기억에는 제대를 하면 이제 수당도 있고 그때 지금 또 월급 뭐 200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55 경비대 되면 돈도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뭐 업체도 막 취직되고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55 경비대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부 방포단에 근무를 했죠. 산악지대에 근무했는데 팔각정 북악스카이 팔각정 그 위에 보면 구진봉이라고 있어요. 구진봉. 서울의 야경이 가장 멋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남산 타워 뒤쪽에 살짝만 안 보여요. 그 뒤에 한남동 넘어가는 고갓돌 있죠. 한남동 넘어가는 그 제2 터널 쪽인가? 거기만 살짝 안 보이고 서울이 다 보여요. 다 보여. 한눈에. 근데 이제 남산에 올라가면 이게 돌아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다 보여. 윤석열은 정말 아닙니까?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까? 왜 진정한 보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총책으로 내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으세요, 현희님? 현희님은 마약 총책이라는 것도 믿으세요? 한번 그거 답글 한번 써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봐봐요. 계엄 선포, 내란을 일으켰다 그러지, 최상병을 죽였다 그러지,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지, 그 다음에 내란, 마약 총책까지 한다 그러지. 아니 지금 뭐 그거 믿어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내란이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그 먼 훗날이 됐든 그게 기록에 남는다면 그건 법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일반 국민들이 뭐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난 내란 같아. 그건 가능해요. 뭐 생각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을 확정하면 안 되죠. 왜? 법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지. 내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자라고 얘기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려 먹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에? 그렇잖아요. 검사 사칭에서 벌금을 물렸으니까 검사 사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뭐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아니고 내란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왜 지금 탄핵이 돼서 파면돼서 감옥에 갔다가 또 풀려나서 다시 감옥에 갔냐면 거기에 원인 첫 번째는 아무리 민주당에서 날뛰어도 한동훈 패거리 10명 정도만 그 표를 안 줬으면 어디 지금 내란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까? 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국회의장, 그때 당시 야당 대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다시 투표 선관위에 다 까가지고